주 고덕구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안형진입니다. 장성준 해설위원 제 곁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포FC와 양주시민, 양주시민과 김포FC 이 두 팀이 26라운드에 맞붙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팀의 현재 승점 차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양 팀의 승점 차이가 31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리고 양 팀이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김포FC는 우승을 향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양주시민 축구단은 이 강등권 탈출을 위한 경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모두 더더욱 오늘 경기에서 이 승점에 대한 욕심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오늘 고정훈 감독과 박성배 감독이 또 어떤 의지를 갖고 경기를 치를지 잠시 후에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FC의 경우에 최근 9경기 연속 무패를 또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홈팀 양주시민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박청규 골키퍼, 신찬우, 김석진, 박동훈, 주현호, 김여우수와 심은섭, 김경훈, 윤병우, 이태민, 주종대가 나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은 오늘 경기에서 이동건 선수와 윤선호 선수가 나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태민 선수가 또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민 축구단은 7라운드 창원전이 마지막 승리였고, 리그에서 15경기 현재 연속으로 이제 승리가 없는데, 오늘 경기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잠시 후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 잠시 박청규 골키퍼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이어서 김포FC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상우 골키퍼, 박경록, 김태한, 이용, 윤상혁, 손석영, 이재권, 강신명, 정의찬, 이슬찬, 윤민호가 나옵니다. 자, 김포FC는 기존의 베스트 11 그대로 나왔고요. 다만 한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이 중원의 윤상혁 선수가 또 선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이제 김포FC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풀전력 선수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 시즌 내내 굉장히 많이 기용이 됐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왔고요. 네. 반면 양주시민의 경우에는 오늘 경고로 결장한 선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많이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이 오늘 경기에서 나오게 되면서 또 색다른 조합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주시민의 경우에 이번 리그 자체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부진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FA컵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 때문인지 많은 팬분들이 양주시민에게 거는 기대감 여전히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이 16강에서 전북현대를 꺾고 또 8강에서 울산현대를 상대로 이 비록 패배는 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따라서 그에 따라서 팬분들 또한 많이 늘어났고, 또 양주시민 축구단이라는 어떤 구단에 대한 관심도 또한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통해서 이제 박청혁 골키퍼가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경기에 또 주장완장을 차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근 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좋은 세이빙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청규 선수인데, 네. 이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세이빙 능력을 통해서 이 팀의 분위기 반전에 한 몫을 또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장에 양 팀의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민 축구단의 홈 경기장에서 치러지는 이번 26라운드 경기. 하지만 양주시민 축구단이 이제 홈 경기에서 승리 역시나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의지 또 더 남다르게 다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홈 경기에서 마지막 승리가 1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입니다. 이 개막전 이후로 홈 경기에서 승리가 없기 때문에 또 이 팬분들이 찾아오시는 팬분들 또한 많은 상황 속에서 꼭 승리를 통해서 이 팬분들의 즐거운 또 상황을 또 만들어 드려야겠습니다. 네, 박청혁 골키퍼와 그리고 이상우 골키퍼 양 팀의 골키퍼를 모두 주장 완장으로 이제 채우고 경기장에 입장을 시킨 양 팀 감독들이고요. 인사를 나눈 이후에 이제 잠시 후에 경기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심판진 장순택 주심, 홍석찬 1부심, 주현민 2부심, 이혁재 대기심이 오늘 경기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승점 차가 총 31점 차, 굉장히 큰 점수 차인데, 앞서 장성준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 팀의 목표가 현재 다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경기에 대한 양상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최근에 분위기가 양 팀이 서로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 김포FC의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연승행진, 그리고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반면에 양주시민 축구단은 정말 이 승리한 기억이 굉장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네. 이 반드시 이 양 팀의 다른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그것을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원정 경기를 치르는 김포FC 현재 리그에서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양주 시민의 경우에는 15경기 연속으로 현재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김포 FC의 선수들 지난 경기에서 윤민호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주와의 경기였는데요. 최근에 파주 시민축구단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 역시나 좋은 경기력을 펼쳐서 이 김포 FC가 상당히 고전을 했었던 경기인데 네. 윤민호 선수가 또 두 골을 집어 넣으면서 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양주 시민의 지난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양주 시민축구단은 이 청주와의 상대로 하면서 기존에는 3백을 들고 나왔다면 그 경기에서는 4백으로 경기를 시작하면서 네. 조금은 색다른 전술과 함께 공격 진영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중거리도 많이 시도를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격 지역에서의 마무리 능력, 결국 그리고 세밀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쉬운 패배를 또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황정현 선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양주 시민.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김포 FC, 오른쪽에 홈팀 양주 시민이 위치합니다. 좀 뒤쪽에서 한 번에 반대편 길게 로빙 패스 연결됐습니다. 자, 하지만 라인 근처에서 마지막에 아웃됐고요. 지켜내지 못했던 강신명. 자, 오늘 경기에서 양주시민축구단은 이 지난 경기와 다르게 3백으로 다시 전환해서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비 시에는 5-4-1 수비를 펼치면서 이 상대 측면을 강하게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을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김경훈 선수가 조금은 아쉬운 주심에게 조금 어필을 해봤고요. 우선 파울로 인해서 김포 FC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오늘 경기는 양팀 모두 3백을 구사하고 또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한 공격을 펼치는 그 양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색깔이 조금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비슷한 색깔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더 먼저 가져가느냐, 또 그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돌립니다. 박경록. 곧바로 러빙 패스 한 차례 수비가 끊어줬는데요. 순간적인 루즈볼, 그리고 중앙 쪽 발에 맞고 헤딩으로 연결시킵니다. 뒤쪽에서 조금 밀었다는 판정과 함께 김태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확실하게 김포 FC의 3백은 이 수비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올라와서 끊고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김석진이 곧바로 오른쪽으로 길게 연결시켰고요. 마지막 골라인 아웃되면서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석진 선수가 반대편 길게 바라보는 시야는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한 번의 뒷공간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또 위협적인 킥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이상훈 골키퍼가 짧게 간 이후에 자, 김태환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박경록 전진 패스 하프라인 근처 볼을 뺏깁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곧바로 중앙 쪽에서 원터치 패스 연결까지, 그리고 심은섭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양주 시민 역시나 상당히 침착하게 빌드업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대가 전방 압박을 하고 라인을 올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서 공을 돌리면서 이 상대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청혁 골키퍼가 길게 찼는데요.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곧바로 스로인을 준비하는 강신명. 자, 최근 이 강신명 선수가 측면에서 올리는 크로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따라서 이 오늘 경기에서도 이 강신명 선수의 크로스를 양주시민축구단은 잘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힐패스 시도 그리고 굴절되면서 아웃됐고요. 여전히 공격권은 김포 FC가 가져갑니다. 곧바로 리턴 패스, 그리고 측면 쪽. 자, 두 명의 선수가 충돌이 있었지만 휘슬은 불리지 않고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라인 밖으로 처리합니다. 양주 시민의 스로인. 자, 전반전 초반에는 양팀 모두가 서로를 중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 쉽게 어느 팀이 먼저 주도권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신경전을 또 펼치고 있는 양팀의 전반전 초반이고요. 박동훈 천천히 올라오면서 줄 곳을 찾고 있는데요. 한 번에 길게 갑니다. 수비의 뒷공간을 어느 정도 노려봤는데 자, 김포 FC가 침착하게 잘 막아섰습니다. 올 시즌 굉장히 양주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공격 패턴입니다. 네, 이렇게 중원을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전방으로 보내거나 혹은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면서 이 조금 이 중원에서의 영향력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측면 쪽에 스피드를 활용해서 조금 상대의 골문을 노려보고 있는 양주 시민이죠. 자, 수비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김석진이 한 차례 끊고 갑니다. 전북현대와의 경기에서 김석진 선수의 정말 엄청난 수비력이 있었는데 자, 현재까지도 조금 안전하게 수비진을 갖추고 있는 김석진. 자, 살짝 충돌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파울을 얻어냈던 김경훈.
정말 김경훈 선수는 올 시즌 양주시민축구단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선수입니다. 사실 네. 이 포지션이 기존에는 중앙 미드필더를 보는 선수인데 때로는 측면, 때로는 전방에 위치하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 시작 전에 장성준 해설위원이 오늘도 김경훈 선수가 사실 어느 포지션으로 나올지 조금 궁금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었죠.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 이 중앙 미드필더로 또 경기를 잘 치르고 있습니다. 네.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 주현우 선수가 약간 오른쪽 어깨 쪽에 통증을 느꼈는데요. 우선 경기는 계속해서 뛸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양주 시민에게 프리킥 기회가 찾아왔는데 현재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위치가 좋고 또 지금 굉장히 좋은 킥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박동훈 선수가 킥을 네. 준비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박동훈이 킥을 준비합니다. 자, 제스처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요. 박동훈 오른발로 띄워줍니다. 헤딩! 네! 아하! 자, 마지막에 헤딩이 곧바로 오른쪽 골포스트 옆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지금 정말 애매한 위치로 공을 굉장히 잘 보냈고, 자, 이후에 이 수비수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주현우 선수를 놓치면서 네. 이 프리헤드 찬스가 있었는데 조금 아.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헤딩을 보여주면서 유효 슈팅으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전반전 초반에 양주 시민이 먼저 기선 제압을 했습니다. 또 이런 세트피스 한 방으로 분위기를 양주 시민의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머리에 맞고 그리고 중앙 쪽, 하지만 양주 시민이 볼을 빼냅니다. 자, 뒤쪽에서 김석진. 김포 FC는 전방에서부터 타이탄 압박보다는 조금은 자리를 지키면서 좀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확실하게 지금 전방에 있는 이 세 명의 공격수가 간격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패스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박청효 골키퍼가 박스 바깥쪽까지 나와서 빌드업에 참여합니다. 라인아웃 양주 시민의 스로인. 뒤쪽으로 던집니다. 정말 이 전반전 초반의 흐름은 이 양 팀의 승점 차가 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번 시즌이 유독 모든 팀들 간의 이 격차가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한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매 경기마다 굉장히 많은 변수와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만큼 팬분들의 관심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찬우가 우선 짧게 잡아놓고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김석진의 백패스, 박청효 앞쪽 짧게 밀어줍니다. 다시 박청효. 헤딩으로 중앙 쪽을 바라봤는데요. 바운드가 됐었고, 자, 김포 FC가 공격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재권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잡아놓고 한번 접고 뒤쪽. 우선 좌우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김포 FC. 네. 돌아서는 과정 충돌이 있었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습니다. 잡아놓고 오른쪽 연결. 이슬찬이 곧바로 측면까지 연결시킵니다. 손석영. 낮은 크로스. 하지만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 양주시민축구단의 수비수들이 라인을 굉장히 촘촘하게 잘 유지를 하고 또 직선 패스를 허용한 이후에는 빠르게 붙어주면서 굉장히 커버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김포 FC 역시나 굉장히 잘하는 부분, 굉장히 변칙적인 압박을 통해서 다시 소유골을 가져왔습니다. 왼쪽 연결 이후에 자, 그 직전에 우선 휘슬이 울렸고요. 터치라인 밖으로 아웃됐다는 판정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굴절 그리고 또 한 번의 휘슬. 그래서 윤병우 선수가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자, 현재까지 리그 하위권에 속해 있는 양주 시민이지만 전반전 초반에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포 FC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선수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비록 이 강등권 경쟁을 하는 팀들에 비해서 경기 수는 조금 덜 치렀습니다. 네. 하지만 경기 수를 덜 치렀다는 것은 이 같은 기간 안에 치러야 되는 경기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만큼 이 선수들의 체력 안배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가볍게 볼을 빼내면서 우선 윤병우가 뒤쪽으로 빼줍니다. 박청유 한 번에 길게 하프라인 근처까지 돌아서는 과정에서 마지막 주현우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김태현이 소유골을 가져옵니다. 자, 오늘 주현우 선수와 그리고 김태현의 매치업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왼쪽으로 공을 양주시민축구단이 많이 보내면서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현 다시 중앙 쪽까지 곧바로 원터치 연결, 살짝 흘리는 과정에서 자, 박동훈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유독 이 중원 지역에서 이 파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허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말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원에서도 패스를 앞으로 쉽게 보내지 못하고 네, 계속 좌우로 전환 패스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주시민 역시나 수비에 집중을 할 때 조금 중앙 쪽에 힘을 더 두고 있는데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곧바로 유민호의 패스를 네, 이어받고 움직임 박스 좋아요. 안쪽까지 정희찬. 자, 수비 자, 네.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던 이태민 안전하게 지켜내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 패스가 조금 강하게 들어갔지만 이 정희찬 선수가 이 순간적으로 감각적인 터치 이뤄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태민 선수가 굉장히 잘 따라가면서 또 선수를 잘 막아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식간에 박스 안쪽까지 침투를 해봤던 정희찬. 하지만 이태민이 잘 지켜냈고요. 자, 골킥 한 번에 길게. 하지만 곧바로 소유권은 넘어갔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러빙 패스. 헤딩 커트. 자, 반칙이 선언됐고요. 김석진이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김포도 기존에 본인들이 굉장히 잘 활용하던 이 쓰리톱의 연계 플레이 그리고 때로는 측면으로 벌려주는 이런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양주시민축구단 선수들의 이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쉽게 또 공간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계속해서 박청혁 골키퍼를 이용한 빌드업을 조금 시도하고 있는 양주시민인데요. 헤딩으로 앞쪽으로 길게 붙여줬습니다. 윤병우 드리블 시도하면서 수비의 자, 뒷공간 네. 또 한 번 노려봤는데요. 우선 김태현 선수가 상당히 공간을 잘 커버해줬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 양주시민축구단도 준비한 공격 패턴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김포의 3백이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쉽사리 공간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민의 입장에서 오늘 정말 주현우 선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주현우 선수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안산에서 또 영입이 된 선수인데요. 네. 아직까지 어떤 공격 포인트는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이 움직임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흐름이.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그 움직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빠른 원투 패스 그리고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정희찬 선수가 어느 정도의 통증을 조금 호소하고 있는데 선수 경기를 뛰는 데는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 순간적으로 타박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킥을 짧게 진행합니다. 박경록 곧바로 이슬찬 그리고 중앙 쪽 짧게 이재권이 왼쪽으로 돌립니다. 자, 순간적으로 패스가 조금은 애매하게 갔는데요. 소유골을 지켜내는 김포FC. 자, 그래도 김포 선수들이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또 한 번의 루즈볼을 이번엔 양주시민이 가져옵니다. 타이트한 압박. 두 명 사이에서 지켜냈습니다. 뒤쪽으로 빼준 이후에 박동훈. 자, 오늘 윤병우 선수가 이 공격 지역으로 오르기보다는 중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받아주는 움직임이 많은데요. 네. 하지만 아직 그 시야 확보가 미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받기 때문에 지금 상대 이 주변에 김포 선수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병우가 중앙 쪽을 선택하면서 김경훈이 오른쪽까지 연결시켰습니다. 자, 좋은 전환 그리고 빠르게 두 명 사이를 파고들고 있는데요. 주종대.
짧게 그리고 원투 패스 주종대 측면에서 파고듭니다. 자, 좋습니다. 라인아웃 되지 않았어요. 주종대 자, 크로스 세밀해야죠. 슈팅. 네. 자, 임팩트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윤병우의 오른발. 자, 지금은 정말 이 측면에서 주종대 선수의 굉장히 대단한 돌파 능력이 한 차례 보여졌고, 네. 자, 윤병호 선수의 굉장히 좋은 찬스가 갔지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컵백성의 패스가 조금은 윤병우 선수의 뒤쪽으로 향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발에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발등에 얹히지는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대의 공간이 생기면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을 함으로써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시즌 현재까지 이제 김포 FC는 23경기를 치렀는데 거기서 이제 16실점이었고, 그리고 양주 시민은 21경기를 치른 다음에 12득점에 그쳤는데, 오늘 뭐 실점이 굉장히 적은 김포 FC를 상대로 양주 시민이 적극적인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만큼 이 최근에 결국에는 결정력이 부족했지, 그것을 제외한다면 이 공격적인 흐름은 굉장히 좋았던 양주기 때문에 네. 그 흐름이 오늘 경기에서는 계속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조금은 깊숙한 태클이었는데요. 곧바로 경고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제 역습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차례 끊고 가는 상황. 그리고 깊은 태클과 함께 우선 주심은 주저없이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청효 다시 뒤쪽으로 돌렸습니다. 한 번에 전방으로 헤딩으로 끌어줍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되었습니다. 자, 스로인을 준비하는 김포 FC. 이슬찬. 타이탄 압박과 함께 또 한번 볼을 뺏어내는 양주 시민. 3명 사이 충돌이 있었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양주 시민 선수들이 조금 주심에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양 팀 모두 이렇게 측면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협력 수비를 해주면서 이 좋은 수비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손석영 네. 그대로. 순간적으로 박청효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먼 거리에서 직접 슈팅을 때려봤던 손석영이었습니다. 자, 이 박정희 선수가 순간적으로 나온 것을 보고 그 공간을 보고 바로 노리는 굉장히 감각적인 슈팅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박청효 골키퍼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올라와서 수비의 커버 범위를 조금 넓혀주고는 있는데, 골문을 비우고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온다는 것은 리스크를 또 감수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그 공간을 김포 선수들이 굉장히 잘 노렸습니다. 네. 장의찬이 중앙 쪽, 그리고 이슬찬 뒤쪽으로 빼줍니다. 박경록. 이재권이 오른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중앙 쪽으로 잘라 들어오면서 이슬찬의 패스, 그리고 원터치. 자, 네. 박스 근처 수비에 성공합니다. 한 번에 앞쪽 길게 뿌려줍니다. 아, 김포 FC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현재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김포 FC는 확실하게 최근에 손석영 선수의 흐름이 좋습니다. 네. 이 지난 경기 3골 중에 2골의 도움 기록은 없었지만 결국 이 득점 시작의 과정을 책임져 주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 손석영 선수를 활용한 공격을 조금 더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의 공간을 조금 바라보면서 끝까지 한번 달려가봤던 김여우수와 마지막에 라인 밖으로 아웃됐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김여우수와 선수의 힘과 스피드를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김태환 잡아놓고 윤상혁, 이재권,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자, 지금 이 김포 FC의 전형을 보시면 이 공격수들과 빌드업을 하고 있는 후방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선수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선수들이 물론 전방으로 전진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려와서 받아주는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측면에서 손석영의 패스 좋습니다. 연결됐어요. 그리고 낮게 자, 잡아놓고 슈팅! 네. 수비 맞고 굴절 세컨볼! 네. 아, 마지막 왼발 슈팅까지, 하지만 왼쪽 벗어납니다.
자, 그래도 이런 직선 패스를 통한 어떤 공격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네. 자, 비록 빗맞긴 했지만 이런 적극적인 슈팅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 장성준 해설위원이 김포 FC의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 상당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슬찬이 끝까지 왼발을 갖다 대면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양 팀의 경기가 상당히 현재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헤딩으로 돌려 넣었습니다. 정희찬의 패스 그리고 오른쪽 공간이 많아요. 윤상혁 얼리 크로스 갑니다. 네. 수비가 오른발로 끌어줍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 김포 FC의 스로인. 자, 결국 양 팀이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경기 흐름 또한 굉장히 팽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양 팀의 조금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공격 지역에서의 공소유 그리고 세밀함입니다. 이 양주시민 축구단도 역습으로 나가는 장면까지는 좋습니다만 결국은 이 세밀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슈팅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많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김포 FC는 결국 이 3톱의 연계 그리고 때로는 윙백의 언더래핑까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공격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슈팅을 만들어낸 이후에 김포의 공격이 네. 조금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데요. 헤딩으로 패스 연결하면서 박청효 천천히 진행합니다. 자, 이번엔 짧은 패스가 아니라 한 번에 길게 갑니다. 뒤쪽으로 내줬는데요. 트래핑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고 루즈볼 가져옵니다. 김경훈이 자, 중앙 네. 쪽으로 연결. 지금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김경훈 선수는 발밑을 받고 동료 선수는 조금 더 앞쪽으로 움직이는 공간을 바라봤는데요. 자, 하지만 또 굉장히 빠르게 제압박을 가져가면서 또 주도권을 가져왔습니다. 네. 윤병우가 뒤로 돌립니다. 김석진. 다시 측면에서 윤병우. 자, 잘라 들어가다가 반대편 연결. 뒤쪽에서 조금 몸싸움이 있었지만 정당한 몸싸움으로 간주했습니다. 김석진. 줄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박청효 골키퍼에게 돌립니다. 자, 확실하게 이 슈팅 이후에 김포에게 주도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지금은 천천히 공을 돌리면서 또 본인들의 템포를 찾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흐름의 싸움이기 때문에 좋아요. 자, 좋아요. 그리고 김경훈 달려갑니다. 중앙 쪽 자, 그리고 패스 연결. 돌아뛰었는데요. 조금 짧은데요. 연결됐습니다. 자, 주현우. 네. 마지막 왼발.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김경호 선수가 굉장히 어떤 돌파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 패스의 어떤 선택이 조금은 선택과 타이밍이 조금 아쉽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앙 쪽으로 달려갔던 김경훈 그리고 자, 수비의 뒷공간을 또 파고 들어봤던 주현우 선수였는데 아쉽게도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왼쪽 연결 이후에 이재곤이 뒤로 빼줍니다. 박경록. 정말 오늘 경기에서 양 팀이 슈팅 장면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공격으로 나가고 이렇게 만드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만큼이나 선수들이 또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의 원터치 패스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차례 수비가 끊고 나옵니다. 중앙에서 잡아놓고 심은섭 짧게 과감한 전진 패스. 뒤쪽에서 푸싱 파울이 선언됩니다. 이용의 반칙. 자, 지금은 조금 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또 주심이 이용 선수를 또 불러들였습니다. 조금은 통증을 호소했던 김여우수와 소유권은 양주시민. 그래도 김포 FC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경고를 받지 않는 선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또 끊어낸 이후에 빠르게 수비 정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격을 또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고요.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어느 정도 김포 FC의 수비 라인에 좀 걸리고 있는 양주시민. 한 번에 앞쪽 길게 그리고 머리에서 쳤는데요. 정희찬 빨라요. 자, 정희찬 넘어졌는데요. 잘 그대로 반칙은 갑니다.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네. 한 차례 위기를 넘겼던 양주시민.
김포 FC가 볼을 가져오려는 과정 속에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하지만 정말 이 정희찬 선수의 순간적인 침투와 어떤 스피드 굉장히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조금씩 불붙고 있는 양 팀의 경기죠. 결국 양 팀이 물러서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에는 이 상대의 공간을 노리는 그런 적극적인 공격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훈 골키퍼가 박경로에게 그리고 김태현. 다시 한번 수비 지역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는 김포 FC입니다. 정말 오늘 경기에서는 이 압박과 공간이라는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늘 경기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압박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압박을 풀어낸 이후에는 상대의 빈 공간을 노리는 그런 공격들이 서로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 쪽으로 자, 좋습니다. 빙글 돌면서 아크 정면 그리고 잘 봤어요. 오른쪽에서 자, 크로스. 네. 자, 손석용이 곧바로 한번 슈팅을 시도했나요? 아쉽게도 높게 떴습니다. 자, 윤민호 선수를 기점으로 한 어떤 연계 플레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이 패스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이 슈팅의 어떤 정확성 그리고 어떤 타이밍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위치도 상당히 깊었고요. 각도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위치에서 슛을 가져갔던 손석영. 높게 뜨면서 골킥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조금 낮게 갑니다. 이슬찬, 김태현, 다시 측면 쪽 이슬찬. 양주 시민은 어느 정도 좀 걸어 잠그고 있는 수비진이죠. 김태현 빠르게 올라옵니다. 뒤쪽 연결. 양주 입장에서는 정말 승리를 하면 굉장히 더 좋겠지만 이 지금 최근 흐름이 좋았던 1위 팀을 상대로 해서 이 승점 1.2 이상이라도 따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수비를 탄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넘어지면서 반칙이 선언됐고요. 윤민호가 상당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슈팅이 가능한 상당히 가까운 위치예요. 네, 지금 또 공격이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세트피스 기회를 한번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직접 슈팅과 그리고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으로 골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서 김포 FC 프리킥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이재권과 그리고 강신명 두 명의 선수가 우선 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박청혁 골키퍼는 수비벽의 위치를 조금 조정하고 곧바로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자, 김포 입장에서는 일단은 골문 안으로 정확하게 킥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세컨볼을 노리는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신명과 그리고 이재권이 서 있습니다. 골문에는 박청혁 골키퍼. 전반전 상당히 좋은 위치. 넘어가면서 강신명이에요. 강신명! 네! 박청혁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자, 지금은 니어로 감아차지 않고 바깥쪽으로 미는 그런 감각적인 슈팅을 시도했습니다만 네. 조금 다소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박청혁 골키퍼가 주저하지 않고 한 번에 길게 갔는데요. 수비가 먼저 머리를 갖다 대면서 이상훈 골키퍼가 다시 자 빌드업을 가져갔습니다. 이재곤이 왼쪽으로 연결. 이용. 오늘 전반 초반에 이른 시간 이용이 먼저 경고 카드를 한 차례 받았는데요. 자, 측면 쪽 돌아서면서 빠른 속도 그리고 손석영. 김석진을 제쳐내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주심의 성향은 조금 이런 어떤 충돌 장면에 있어서는 그대로 또 경기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따라서 선수들이 이 주심에 대한 성향을 빠르게 판단을 하고 또 경기를 임해야겠습니다. 자, 게다가 김석진 선수가 먼저 이제 자리를 잘 잡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죠. 오늘 김석진 선수가 이 측면에서 손석영 선수의 움직임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박청효가 한 번에 길게 측면 쪽 수비의 헤더 그리고 높게 떴습니다. 중앙 쪽 연결. 두 명의 협력 수비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볼을 빼냈던 신찬우. 강한 몸싸움 과정에서 양주 시민의 프리킥 선언됐습니다. 자, 신찬우 역시나 왼쪽에서 조금 침착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유권은 양주시민. 거리가 상당히 멀었기 때문에 짧게 가져갑니다. 곧바로 오른쪽 헤딩 커트. 자, 볼이 뒤로 빠졌는데요. 자, 양주가 이렇게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이 전반 초반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조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따라 선수들이 조금 더 물론 빠르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침착하게 주변 선수를 보는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포FC가 지난 파주시민과의 경기에서 정우영 선수에게 실점을 했는데 사실 그 장면에서는 김포FC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백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상욱 선수의 어떤 클리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대의 기회를 내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주시민 축구단 선수들은 이 전방에서 이 이상욱 선수의 공이 갔을 때 굉장히 빠르게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장면에서 이제 볼 수 있었듯이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포FC 역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양주시민 역시나 그러한 기회가 만약 찾아온다면 또 노려볼 만하겠어요. 측면 쪽 우선 김태환이 밖으로 처리합니다. 안전된 수비를 보여줬던 김태환, 높은 위치에서 양주시민의 스로인. 전반전 30분이 지나간 현재 양팀의 균형은 0대0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종대 뒤쪽으로 던진 이후에 좀 어려운 자세.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공격 지역으로 넘어왔는데요. 네. 김석진 선수의 패스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네요. 자, 이렇게 오늘 경기에서는 이 김석진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많이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 전반 초반에 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정확성이 좀 아쉽습니다. 자, 스로인 짧게 주고받았습니다. 뒤쪽에서의 컨택 그리고 반칙이 선언됩니다. 그리고 양주의 킥의 정확성에 어떤 아쉬움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이 김포FC의 3백이 굉장히 위치 선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그에 대한 대처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재권 흔들면서 박동훈의 수비 과정 그리고 김포FC의 스로인이 선언됩니다. 자, 심은섭과 그리고 박동훈은 이재권 선수의 발에 맞고 나갔다라고 어필을 조금 해봤는데요. 그리고 선수 한 명이 현재 박스 안에 쓰러져 있는데 이태민 선수가 순간 발 쪽에 조금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행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FC의 스로인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높은 위치인데 어느 정도 롱 스로인을 활용할 것으로 보였습니다만 순간적으로 짧게 가져가면서 크로스 과정 굴절되면서 아웃됩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이 나옵니다. 자, 지금도 이재권 선수가 킥을 준비하러 가는데요. 자, 이재권 선수도 올 시즌 이 후반기 들어서 유독 많이 기용이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이 중원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이 좋은 킥력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피스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코너킥 기회가 상당히 조금 늦게 나왔는데요. 그만큼이나 허리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던 두 팀. 왼쪽에서 코너킥 김포FC 이재권이 준비합니다. 코너킥 높게 갑니다. 헤딩 터치. 뒤쪽 세컨볼 수비가 먼저 높게 뛰어왔습니다. 공이 뒤쪽으로 빠집니다. 다시 천천히 잡아놓고 한 번에 깊숙하게 찔러줬는데요. 길게 흘러가면서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히려 골키퍼 쪽으로 가까이 붙이는 코너킥을 시도하면서 또 위협적인 어떤 시도를 해봤지만 이 박청효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냈습니다. 네. 자, 박청효의 골킥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머리에 맞고 높게 떴는데요. 자, 동료 선수에게 패스한다는 것이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한 번에 앞으로 길게 갑니다. 헤딩으로 돌려놓은 이후에 곧바로 로빙 패스. 손석용 오른쪽으로 전환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김포 이렇게 전환한 이후에 상대의 수비가 흔들렸을 때 조금 더 빠른 템포로 공격을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크 정면까지 좁은 공간 강한 몸싸움 어렵게 지켜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현재까지 김포FC는 측면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다시 센터 쪽을 공략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양주시민 축구단의 수비수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하고 또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는 많은 선수들이 붙어주면서 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굉장히 잘 견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박경록 높은 위치까지 또 한번 중앙 쪽으로 연결시킵니다. 윤민호가 살짝 빼준 이후에 왼쪽 측면 원터치. 아, 잘 나왔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접어넣고 자 슈팅 아, 네, 굴절 슈터볼! 아직 있어요. 오른발 네. 바드가 되면서 박창규 골키퍼 볼을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슈팅 과정에서 강한 충돌이 있었고요. 곧바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자, 네. 윤상혁 선수와 김석진 선수인가요? 조금은 네. 무릎 쪽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슈팅한 이후에 지금 스터드 쪽에 무릎이 밟힌 것으로 좀 보입니다. 김석진 선수가 이제 오른쪽 무릎을 조금 부여잡는 모습이 있었는데 자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죠.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이런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충격이 많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리그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K3 리그 마지막까지 모든 팀의 선수들이 더 이상 큰 부상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포FC의 스로인. 지금 이 시기부터의 양팀 선수들에게 부상이 생긴다면 또 굉장히 중요한 양팀 서로가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금 아쉬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부상을 양팀 모두가 조심해야겠습니다. 김포FC로서는 이제 우승 경쟁에서 조금 적신호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양주시민 역시나 강등권 탈출을 조금 해야 하는데 자 그 부분에서 조금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상 관리 역시나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른쪽 측면까지 김효수와 잡아놓고 크로스 올라옵니다. 네. 헤딩! 수비가 먼저 처리합니다. 다시 헤딩으로 밀어주는 과정. 자 김효수아가 끝까지 한번 집중력을 보여줬고요. 자, 오른발! 네. 터치! 자 강력한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아 김효수아 끝까지 볼을 또 지켜내고 있는데요. 타이트한 과정에서 양주시민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자, 확실하게 양주시민 축구단이 최근에 달라진 점은 이렇게 중거리 슈팅을 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동안은 조금 더 뒷공간을 노리고 박스 안에서는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했다면 이 최근 경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중거리를 시도하면서 이 분위기 반전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상훈 골키퍼 역시나 캐칭보다는 이제 펀칭을 선택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양주시민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박동훈의 롱스로인 수비가 헤딩으로 먼저 끌어줍니다. 굴절됐고 다시 한번 양주시민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양주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들에게 온 이 지금 흐름을 득점으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동훈이 스로인을 전개시킵니다. 높게 머리에 자, 맞고 네. 뒤쪽까지 그대로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골킥으로 진행. 자, 지금은 이 스로인이 굉장히 정확했지만 이 헤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맞았기 때문에 아쉽게 또 빗나갔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가 객관적인 지표만 보자면 어느 정도 일방적인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양주시민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리그 선두팀을 상대로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 전반전 내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수에서 이 양주시민의 선수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높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 김포 선수들이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석진이 무리하지 않고 침착하게 라인 밖으로 처리합니다. 김포FC의 스로인 이슬찬 진행한 이후에 뒤쪽에서 박경록 크로스가 조금 낮게 갔는데요. 굴절이 됐지만 다시 소유권을 지켜냅니다. 이용이 왼쪽 연결 그리고 앞쪽으로 밀어준 이후에
정희찬이 넘어지면서 반칙을 이끌어냅니다. 확실히 정희찬 역시나 스피드가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 또 때론 측면으로 벌리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희찬 선수가 얻어내는 파울 횟수 또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 터치라인 근처에서의 프리킥. 직접 슈팅보다는 또 세트피스 네, 기회네요. 잘 박사님 봤어요. 반대편 네. 마지막 수비 커트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이제 수비 선수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오히려 빠르게 짧게 처리하면서 한번 허를 찔러봤습니다. 네. 축구에서 이렇게 변칙적으로 가져가는 세트피스 상황이 상당히 또 재밌게 다가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랄 수가 있는 그런 세트피스이기 때문에 방금도 그런 장면 한 차례 있었습니다. 네. 자, 중앙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 곧바로 원터치. 자, 가운데 박스야. 네. 마지막 수비가 클리어에 성공합니다. 자, 김포도 이런 직선 패스의 투입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결국은 이 마지막 패스가 세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네, 기회가 넘겨주고 있습니다. 네, 뺏어냈고요. 정희찬 또 한번 달려가요. 정희찬! 네. 박청효! 볼을 잡아냅니다. 자, 안전하게 끌어안았던 박청효 골키퍼. 지금도 순간적으로 정희찬 선수의 스피드와 그리고 강력한 슈팅까지. 확실하게 게임이 안 풀릴 때 본인의 개인 능력을 활용한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정희찬 선수입니다. 네. 자, 심은섭이 뒤쪽으로 빼줬고요. 김석진. 자, 전반전이 현재 남은 정규 시간은 5분 안쪽.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양준 시민의 전방에서 계속해서 싸워주고 있는 주현우. 박경록. 자, 지금 오히려 지금 경기가 안 풀린다고 느껴지는 쪽은 김포기 때문에 또 이 후반전에 들어서서 이 교체 카드 활용의 타이밍이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정훈 감독은 조양기 카드를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꺼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양기 선수를 투입함으로써 최전방을 강화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21번의 윤민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이 중원에서 뿌려주는 패스의 어떤 창의성을 더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손석용의 발 뒤꿈치 쪽에 맞았는데 볼 지켜냈어요. 손석용 앞으로 밀어줬고 자, 네. 박청효가 나오면서 빠른 판단. 그리고 세도를 해봤던 윤민호 하지만 슈팅으로는 연결짓지 못합니다. 자, 지금은 굉장히 이 순간적으로 공간이 벌어졌고 자, 이 공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패스를 선택했습니다. 네. 자, 양주 시민의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현재까지 김포 FC는 수비 라인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라인을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뒷공간에 대한 수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김포 FC의 공격. 중앙에서 윤상혁. 한 번의 수비의 뒷공간에 노립니다. 자, 끝까지 발을 갖다 대봤던 정의찬. 하지만 공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골킥으로 진행. 자, 전반 중후반 이후부터는 이 김포 FC가 기존에는 손석영 선수가 있는 오른쪽 측면을 많이 활용했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쪽에 김석진 선수가 굉장히 단단하게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희찬 선수가 있는 왼쪽을 또 많이 노려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박청효 골키퍼가 이제 신찬우 선수를 바라보고 패스를 시도했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졌고요. 충돌이 있었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윤병훈 선수가 의도적으로 좀 강하게 방해를 해봤습니다. 이용 짧게 연결 그리고 다시 뒤쪽까지. 잡아놓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김태한. 이슬찬. 중앙 쪽 패스가 연결됐습니다. 윤상혁. 자, 센터 쪽에 참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원터치 그리고 자, 왼발 마지막 높게 뜹니다. 윤민호. 자, 역시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간을 노리는 패스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고 사실 이게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게 라인을 형성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또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네. 자, 윤민호 선수가
곧바로 이제 왼발 강력한 슛을 또 보여줬는데 굉장히 좁은 위치에서 어느 정도 원터치 패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 FC죠. 네, 그만큼 이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 이 공격 지역에서의 마지막이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지금 한 차례 적극적인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네. 자, 심은섭의 허슬 플레이 그리고 김여수와 터치라인 근처. 오우, 지금 상당히 몸싸움이 거칠어졌어요. 제 앞면 쪽에도 충격을 느낀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충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우선 마지막에 양주 시민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그 반칙 선언 이후에 주현우 선수 또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통증을 한 차례 호소해봤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의 정규 시간이 이제 거의 흘러갔는데 추가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무래도 이 볼든 상황도 많이 없었고 네. 또 굉장히 이 온필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습니다. 자, 한 번에 반대편 길게 그리고 박경록. 중앙 쪽으로 패스 연결 그리고 높게 뜹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전반전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격 기회. 자, 루즈볼을 네. 또 한 번의 충돌 그리고 김포 FC의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김포 선수의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죠. 네. 성큼성큼 올라오면서 이제 김포 FC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는 시간대인데요. 왼발로 깊숙하게 박청유 잡아냅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양주시민축구단과 김포FC의 전반전 현재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양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김포를 상대로 해서 굉장히 단단한 수비력 그리고 때로는 역습으로 나가는 공격이 굉장히 위협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서 이 본인들이 준비했던 패턴 플레이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김포FC의 경우에는 상대가 굉장히 라인을 내리고 촘촘하게 간격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잘하던 어떤 공격적인 장면에서의 위협적인 모습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자, 두 팀의 전반전이 상당히 치열하게 펼쳐졌는데 아무래도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양 팀 모두 결국에는 골 결정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슈팅 시도도 실제로 많지 않았고 또 유효 슈팅 또한 적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후반전에는 조금 더 다른 전술 그리고 서로에 대한 대비가 잘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감독들이 후반전에 또 교체 카드를 어떻게 꺼내 들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 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키퍼. 자, 짧은 패스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요.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실수가. 네, 터치가 좀 길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정희찬의 패스. 잡아놓고 잘 윤민호. 슛! 윤민호 골! 양 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윤민호. 윤민호 선수가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파주가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거든요. 네. 이준원 선수의 실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볼이 정희찬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요. 그리고 정희찬 선수가 앞쪽에서 본인이 스스로 슈팅을 가져갈 수도 있었지만
더 좋은 위치에 있었던 윤민호 선수에게 패스 그리고 퍼스트 터치를 통해서 한 명이 수비수를 벗겨내고 정확한 슈팅을 통해서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은노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격을 맞았고요. 그렇죠. 사실 이 퍼스트 터치가 이준원 선수의 발에 맞고 조금 길게 흘러갔어요. 그렇죠. 아 너무나도 아쉬운 실수가 나오고 말았던 파주였고 네. 이강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던 부분이 이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한 번의 상대 수비수를 속여내는 동작에 윤민호 선수의 또 좋은 동작 이후에 슈팅까지 굉장히 멋진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포입니다. 네. 오, 실수가 나옵니다. 네. 네, 서울 이랜드 시절부터 전방과 후방에서 모두 활약. 지금은 있어요. 슈팅! 골! 빠르게 동점골 그리고 주인공은 정우영입니다. 오늘 전반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정호영 선수가 이렇게 동점골을 만들어냈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포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경기는 또 모릅니다. 네, 지금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지금 양 팀이 모두 득점을 만들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원점으로 경기가 돌아갔는데 경기 정말 모르겠네요. 오늘 김포솔터 축구 전용구장에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팬분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득점들이 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반전에 파주가 아무래도 좀 압박을 가져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나왔던 득점 같거든요. 정호영의 동점골. 네, 여기서 이상욱 골키퍼의 네. 킥미스가 나왔군요. 그렇죠. 이상욱 골키퍼가 킥이 조금 상대편에게 가게 되면서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주 시민축구단이 좀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네요. 자 사실 이상욱 골키퍼가 좀처럼 실수를 잘 하지 않는 네. 선수.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줄여나갈 필요가 있어요. 가슴으로 떨궈 놓고 자 측면 좁은 공간 패스 연결. 연결됐어요. 강신명 그리고 이재권. 자 있어요 왼발 반대편 그대로 슛 막아냈어요. 세컨볼 윤민호 슛 골 멀티골입니다. 윤민호입니다. 윤민호 선수 마지막까지 침착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흘러나오는 볼 그대로 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상대 수비 이상원 선수가 앞쪽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고 슈팅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은 굉장히 유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가져갔던 김포FC 결국 윤민호의 멀티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재권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패스를 결국 시도했어요. 그렇죠. 이재권 선수도 충분히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네. 패스를 선택을 했고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안쪽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윤민호 선수에게 세컨볼이 떨어졌거든요. 윤민호 선수의 또 침착한 마무리까지 김포가 다시 한번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득점 장면을 만들어 주네요. 오늘 경기 선제골 그리고 출혈도 있었고요. 네. 난이도가 있는 슈팅까지 시도해봤던 윤민호 선수인데 결국 후반전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통해서 자, 파주 시민이 소유권을 가져왔는데 자 김포 역시나 빠르게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손석영 나왔어요. 손석영 반대편에 박산진이 조약이 있거든요. 손석영 반대편 있어요. 아하! 마지막 그대로 슈팅! 골! 조향기. 이번에는 손석영 선수가 왼쪽 측면을 완벽하게 허물어냈고 네. 반대편에 있던 조양기 선수에게 패스 워낙에 좋았는데 마지막까지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던 파주였거든요. 그렇죠. 이걸 막아내나 했는데 이후에 윤사격 선수에게 떨어졌던 볼 슈팅 다시 한번 막아냈지만 마지막 조양기 선수의 득점까지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네. 순식간에 손석용의 박스 안 진입 반대편 연결 그리고 여기서 너무나 잘 막아줬던 류승범이었어요. 그렇죠. 류승범 선수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윤상혁 선수의 슈팅은 마지막에 굴절이 조금 있었고요. 그렇죠. 조향기 선수가 마무리를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 우선 이 장면에서 파주의 수비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죠. 그렇죠. 정말 유승범 선수가 끝까지 잘 막아줬는데 네. 이호승 선수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부분을 조양기 선수가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대 김포FC가 2점차 리드를 가져가면서 승점 석점이 균등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두 팀 잘 돌아섰죠. 돌아섰습니다. 좋은데요. 구종욱 중앙 쪽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잘 열었죠. 측면
박스 쪽인데요. 구정욱이에요. 구정욱이 선취골을 뽑아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았던 구종욱 선수이기 때문에 대전 선수들이 이제 구종욱 선수 방향으로 굉장히 중심이 많이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중원을 한 번 거치고 그리고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하던 이제 동료에게 연결이 된 볼, 낮은 땅볼 크로스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내면서 구종욱 선수가 손쉽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습니다. 원터치로 깔끔하게. 그렇죠. 구정욱이 여기서 잘 내줬죠. 여기서 중심이 굉장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도 이 크로스, 땅볼 크로스를 막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완벽한 네. 교과서와 같은 골이 터지면서 울산 시민축구단이 선취골을 가져갔습니다. 스코어는 1대 0입니다. 그렇죠. 완벽한 팀 플레이에 이은 그런 득점이었기 때문에 울산의 울산의 윤근상 감독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미드필더 지역과 이제 공격진의 보강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제 득점을 가져가겠다 그런 의지로 보이죠. 자, 뒤쪽 늦었습니다. 올려줬어요. 헤더! 들어갔어요! 동점! 자,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 오른쪽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자, 지금은 고유성 선수인데요. 네. 와, 오른쪽 측면에서 유현승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게 투입이 됐고 네. 아, 고유성 선수가 헤더로 이제 골대에 맞고 이제 다시 박태원 골키퍼가 잡아내는 모습이었는데 그 전에 들어갔다라는 판정이죠. 그렇죠. 자, 골을 터뜨린 이후에 두 장의 교체 카드 사용합니다. 네. 곽철우 선수를 집어넣고요. 정민우 선수를 불러드립니다. 확실히 이제 곽철호 선수를 투입한다라는 부분 사실 전방에서의 포스트 플레이를 가져가겠다라는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지금 또 정선우 선수도 동시에 교체가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김동욱 선수와 정민우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빠지게 되고요. 네. 정선우 선수와 곽철우 선수가 투입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동점골이 나오면서 또 상대의 빠르게 나가는 역습을 타이트하게 붙어주면서 차단을 하고 이렇게 막아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아, 있습니다. 조릴 패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잡아놓고 오른발 슈팅! 자, 원더골! 부산교통공사 스코어는 1대0. 이준석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주발이 왼발이었던 이준석 선수인데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이 생기자마자 자, 정말 원더골이죠. 네, 굉장히 좋은 가마차기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최용훈 선수의 힐패스부터 너무나도 완벽했는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사실 이러면서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벌려줬습니다. 공간을. 네. 자,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슈팅을 통해서 지금 선제골도 가져갔습니다. 아, 사실 궤적만 봤을 때는 가마차기였지만 공이 조금 떨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인프론트를 활용한 감각적인 슈팅 한 차례를 잘 보여줬습니다. 네, 김경태 골키퍼가 반응하지 못하면서 스코어 1대0 양 팀의 균형이 전반 21분에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펼치면서 최근에 본인의 좋은 흐름을 또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잘루안의 가벼운 패스 그리고 중앙에서 좋아요. 달려갑니다. 자, 상당히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배천석, 아, 좋습니다. 배천석! 자, 배천석! 반대편! 자, 세컨볼! 골! 김민준! 동점골입니다. 자, 확실하게 루안 선수를 기점으로 한 연계 플레이가 살아났고 이 1대1 찬스를 비록 놓치긴 했습니다만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쫓아가는 김해시청. 김민준의 득점과 함께 양 팀의 균형이 다시 한번 맞춰졌습니다. 자, 지금은 아, 루안 선수가 네. 이 세 명의 선수의 연계 플레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루안, 김민준 그리고 배천석의 합작품이었어요. 자, 이렇게 주고 또 이제 김민 선수가 바깥으로 돌아뛰면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굉장히 잘 가져갔습니다. 네. 자, 사실 배천석 선수의 마지막 패스는 조금 길게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산이 네. 가져옵니다. 지금 의도치 않게 공을 흘렸는데 좀 빠르게 그리고 나갑니다. 최용우의 패스를 이어받는 이강욱 동료 숫자는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이강욱 파고들면서 자, 왼발로 높게 네, 반대편 측면에 길게 자, 있어요. 슛! 골! 한근영! 부산교통공사 다시 한번 리드를 잡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강욱 선수의 투입 효과입니다. 이 투입한 이유가 역시 이렇게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로 상대를 허물고 이 크로스도 조금 뒤로 향했지만 이 확실하게 한건영 선수가 최근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완벽한 마무리를 한 차례 보였습니다. 네. 자, 이강욱은 끝까지 파고들었고 왼발 크로스 그리고 한건용의 마무리. 이 사실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고 조금 네. 어려운 슈팅 동작이었지만 이 정확하게 코스를 노리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김기화 감독의 전술이 적중을 했습니다. 이 사실 이강욱 선수의 드리블이 조금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역시 끝까지 집중을 하고 크로스를 올리는 좋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장성준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정말 이강욱 선수가 사실 드리블을 하면서 들어갈 그 시간대에는 동료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주변에 선수가 없었고 완전히 본인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역시 능력 있는 선수답게 지금 도움을 또 한 차례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욱은 상당히 많은 사실은 저런 부분들은 지켜주는 게 좋죠. 그렇죠. 서로에게 싸움 나거든요. 사실 저런 거 잘 안 지키면. 실제로 K리그에서도 이제 드롭볼 상황인데 자 일단은 2021 K3 리그 26라운드 양주시민 축구단과 김포FC의 후반전이 이제 잠시 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전반전에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두 팀 모두 슈팅은 여러 차례 가져갔습니다만 아쉽게도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양 팀 모두 조금 서로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잘 된 모습이었는데요. 이 양주시민 축구단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이 김포FC를 상대로 이 촘촘하게 수비 간격을 유지하다가 반대로 빠르게 카운터를 가져가는 그런 역습을 굉장히 잘 가져갔고, 반면에 김포FC의 경우에는 공격 지역에서 본인들이 자랑하는 이런 직선 패스와 연계 플레이를 굉장히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마지막 패스의 세밀함이 떨어지면서 이 마무리까지 가져가는 어떤 상황들은 많이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양주시민 축구단의 5번 최윤성 선수가 후반전에 곧바로 올라왔네요. 자, 최윤성 선수는 수비 자원입니다. 기존의 수비 자원이지만 이 최근 들어서는 이 공격적인 위치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또 활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후반전에는 어느 위치에서 활약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아직 경기장에 김포FC 선수들이 모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든 박성배 감독이고요. 이 최윤성 카드를 이용해서 후반전에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현우 선수가 빠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격 지역에서 위치했던 이 주현 선수를 빼면서 최윤성 선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최윤성 선수의 높이를 활용한 어떤 포스트 플레이가 또 많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후반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김포FC 역시나 계속해서 양주시민 축구단의 이 수비진을 공략을 조금 했는데 측면 쪽보다는 측면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센터 쪽을 공략했습니다만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넣어주는 직선 패스의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워낙 또 양주의 그 이후의 커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또 쉽게 공격이 잘 되진 않았습니다. 이 따라서 조금은 아쉬웠던 전반전을 치른 김포FC이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빠르게 분위기 반전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반전 초반에 이제 이용 선수가 먼저 경고 카드를 한 장 안게 됐는데요. 그 카드 이후에는 경고 카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용 선수에게는 어느 정도 또 하나의 리스크를 안고 남은 후반전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이용 선수가 경고받은 이후에 또 양주시민 축구단은 이용 선수가 위치한 왼쪽 측면을 굉장히 많이 잘 노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전에도 이용 선수에 대한 어떤 수비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김포FC의 모습 그리고 조향기 선수의 모습을 저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포도 빠르게 또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또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네, 또 아직 어떤 선수가 교체됐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또 확인되는 대로 또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전반전에 우선 공격을 펼치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저희가 고정훈 감독이 이 조향기 카드를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꺼내들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정훈 감독 곧바로 이제 조향기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자, 양팀 모두 후반 시작과 동시에 각각 한 명의 선수를 바꿨습니다. 그만큼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변화기 때문에 이 오늘 경기에서 양팀의 어떤 승리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고정훈 감독은 손석영을 빼줬군요. 자, 손석영 선수가 오늘 이 김석진 선수에게 조금 많이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따라서 그에 따른 교체로 또 보여집니다. 자, 휘슬을 흘리면서 양 팀의 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에 양주시민, 오른쪽에 김포FC가 위치합니다. 자, 확실하게 이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들이 어떻게 주도권을 먼저 가져갈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향기 선수의 모습. 조향기 선수 역시나 지난 경기에서 또 득점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골키퍼를 맞고 나온 세컨볼을 잘 이제 침투에 들어가면서 또 득점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조금 뒤쪽에서 박청효 골키퍼가 킥을 준비합니다. 자, 확실하게 높이가 있는 최윤성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많이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한번 타이트한 몸싸움. 마지막에 휘슬을 울리면서 우선 정희찬 선수가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이번 시즌 정말 김포FC의 가장 수훈 선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선수가 바로 정희찬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이 6골 3도움이라는 굉장히 좋은 어떤 공격 포인트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의 침투, 또 때로는 내려와서 수비 가담까지 이 굉장히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선수로 또 보여집니다. 자, 곧바로 측면까지 연결됐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 빠르게 달려갑니다. 마지막에 볼을 뺏겼습니다. 끝까지 압박을 가는 윤민호. 자, 우선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는데요. 자, 확실하게 조양기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는 윤민우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위치하면서 이 손석영 선수가 맡았던 그 역할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역시 이 조양기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어떤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스로인이 한 번에 길게 옵니다. 네. 자, 그 전에 우선 먼저 라인 밖으로 아웃됐다는 판정이고요. 골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후반전 초반이지만 굉장히 김포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을 하고 또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이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헤딩으로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아, 지금 조양기 선수의 발이 조금 높았어요. 자, 지금 이 높은 발에 또 머리 쪽에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충격이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도 박동훈 선수가 우선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고요. 곧바로 반칙 선언과 함께 다시 한번 킥을 준비하는 박청효 골키퍼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전방으로 보내놓은 이후에 세컨볼을 활용하는 그런 공격 패턴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에 측면 쪽에서 우선 패스 연결, 수비가 클리어에 성공했는데 양주시민 중앙 쪽 수비에게 또 한번 막혔습니다. 중앙 쪽에서 볼을 어렵게 지켜냅니다. 윤민호. 그리고 그 전 장면에서의 반칙이 선언됐는데 후반전 역시나 양 팀의 몸싸움 상당히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 중원 지역에서의 양 팀의 강한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김포FC가 조금 더 세컨볼을 잘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격을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킥 이번에도 역시나 짧게 진행합니다. 왼쪽 측면. 강신명의 패스는 그대로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기존에는 강신명 선수가 굉장히 왼쪽 지역에서 적극적인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었는데요. 네. 오늘 경기에서는 강신명 선수의 크로스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 역시나 어느 정도 고정훈 감독이 생각했던 전술일 수도 있고요. 사실 강신명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줬던 그 왼발 얼리 크로스는 너무나도 날카롭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먼 거리지만 굉장히 많이 감기는, 그리고 또 상대의 위협적인 공간을 노리는 그런 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소유권은 양주시민. 주종대가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양주 입장에서는 이 후반 시작과 동시에 상대에게 분위기를 많이 넘겨줬기 때문에 이 빠르게 본인들의 템포를 찾아야겠습니다. 조양기의 원터치, 그리고 중앙 쪽 윤민호가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강한 몸싸움이 있었지만 어드밴티지 적용됐습니다. 자, 지금은 충돌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주심이 곧바로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지금 윤민호 선수가 상당히 큰 충격에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습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경고로 또 보여집니다. 네. 자, 그 장면에서 우선 프리킥 진행이 아니라 스로인으로 진행을 시켰던 주심이고요. 우선 경기는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록 한 번에 앞쪽 길게 박동훈의 헤딩 커트. 곧바로 원터치 로빙 패스까지 시도합니다. 자, 중앙 쪽 좋습니다. 네. 루즈보로 양주 시민이 가져옵니다. 자, 양주 또한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면서 이 상대의 거센 공격을 또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후반전에 고정훈 감독의 김포 FC는 전방에서의 압박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측면 쪽 김여우수와 하지만 김태환의 수비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양주 또한 굉장히 높은 위치부터 빠르게 제압박을 하면서 이 상대가 못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아요. 자, 뒤쪽 세컨볼! 내줬고 뒤쪽으로 내주면서 강력한 오른발 슛. 하지만 골문으로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순간적으로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는데 이 세컨볼을 굉장히 좋은 슈팅으로 잘 가져갔습니다. 네. 아, 지금도 양주 시민에게 또 한 번 날카로운 기회가 한 차례 찾아왔는데요. 기회를 아쉽게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자, 굉장히 발등에 제대로 얹히는 슈팅이었는데요. 아, 이 방향이 조금 아쉽게 형성이 되면서 아쉽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높게 떴습니다. 박스 안에서 박청유 골키퍼. 자, 지금도 박정희 선수가 선수들에게 오르라는 사인을 주고 또 멀리 킥을 또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번에 앞쪽 길게 갑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헤딩 경합. 또 한 번 선수들이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데요. 주심은 곧바로 들 것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김석진 선수와 조양기 선수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공중볼 과정에서 양팀 선수가 이 머리 쪽에 충돌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른 부상이 조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양기 선수는 우선 후두부 쪽에 조금 충격이 있는 것 같고요. 김석진 선수 역시나 쉽게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두 명의 선수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조양기 선수는 괜찮다는 제스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김석진. 자, 그리고 지금 양팀 선수들이 지금 머리 쪽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사실 이 머리 쪽이 일시적으로는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만 경기를 치르다가 또 부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 의료팀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충돌이 있을 경우에 약간의 뇌진탕 증세를 또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상이기도 한데요. 자, 하지만 또 김석진 선수도 다행히 일어서서 또 경기장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경기는 다시 드롭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향기와 김석진은 경기장 밖에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돌리면서 이용. 자, 양주시민 축구단은 이 전반보다 라인을 조금 더 내려서 일단은 수비에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곧바로 원터치 수비의 클리어가 먼저 있습니다. 김태환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이상우 골키퍼. 이용. 전방 쪽 뒤쪽 내준 이후에 윤병우. 자, 지금 양주는 확실하게 이 수비 쪽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지금. 안쪽으로 빠르게 파고 들어갑니다. 네. 수비의 클리어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병우 선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날카로웠는데요. 자, 지금도 옵사이드로 선언이 되긴 했지만 이렇게 적극성 있는 모습이 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오늘 경기에서는 윤병우 선수가 이 공격 지역에서 위치하면서 침투를 하기도 하지만 이 내려와서 중앙 쪽에서 풀어주는 역할도 많이 맡아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윤병우 선수가 이 공격 지역에서의 조금 세밀한 패스들이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 오늘 경기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용이 뒤쪽으로 돌립니다. 김태환. 짧게 윤상혁과 주고받고요. 박경록. 자, 김포는 이 후반 초반에는 약간 상대의 압박에 대한 어느 대비가 조금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 또 다시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상대 수비에게 좀 막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김경훈의 패스가 끊겼습니다. 곧바로 또 한번
자 그대로 흘려주는 패스를 시도했는데요. 뒤쪽으로 돌리면서 박청효. 잡아놓고 앞쪽 짧게 원투 패스. 한 번에 앞으로 길게 갑니다. 잡아놓고 동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요. 뒤쪽으로 빼줍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주종대 주종대! 넘어지면서 주종대 자, 그대로 갑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자, 강신명 선수가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빠르게 내려와서 또 수비 커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자 후반전에도 양 팀의 몸싸움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주심의 성향을 선수들이 빠르게 파악하는 것 역시나 계속해서 중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는 정말 양팀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껴질 만큼 네. 이 모든 선수들이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충돌 장면이 나올 때마다 사실 부상에 대한 염려가 조금 되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경기에서 유독 이 중원 지역에서의 충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충돌이 많지만 또 선수들의 부상 또한 또 걱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용 프리킥 짧게 진행. 김태환, 박경록. 지금 양 팀이 조금 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골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이 김포 FC의 경우는 아무래도 양주가 굉장히 촘촘하게 수비 간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쉽게 패스길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네. 스로인을 빠르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로인 반칙이 선언된 것으로 갔죠. 네, 그래서 다시 김포에 또 공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고요. 왼쪽으로 전개합니다. 강신명 그리고 중앙 쪽 이재권. 김태환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박경록, 이슬찬의 패스. 뒤쪽으로 볼을 돌립니다. 박스 안에서 박청효가 패스로 돌립니다. 주종대. 자, 오늘 박청유 선수의 이 커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측면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움직임도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병우 들어가는 과정 충돌과 함께 김태환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는 이 윤병우 선수의 적극적인 드리블 돌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이 김포 FC의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양팀 선수가 공격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공격을 할 필요가 있고, 반면에 수비하는 김포 입장에서는 이 간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이 수비 커버를 잘해야겠습니다. 네. 자, 상당히 직접 슈팅을 가져가기에는 거리는 조금 있고요. 하지만 양주 시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킥을 준비하는 선수는 박동훈과 그리고 김석진. 자, 준비된 세트피스를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동훈과 김석진. 박동훈의 패스 강력하게 들어오시죠. 네.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어느 정도 의도했던 세트피스. 윤병훈 선수에게 굉장히 강하고 낮게 연결을 시켰는데요. 자, 지금 박동훈 선수가 이 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 왼쪽에 위치했던 선수들에게 계속 들어가라 라는 사인을 줬었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돌아뛰는 윤병훈 선수를 노리면서 이 한 차례 허를 찌르는 프리킥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병훈 선수도 패스가 조금 강력했는데 터치까지 잘 가져갔습니다만 이 슈팅이 조금 뜨면서 또 아쉬운 기회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양기의 백패스. 자, 네, 지금 좋습니다. 양주가 또 한번 공격을 전개합니다. 김여수와 측면에서 자, 돌면서 우선 뒤쪽으로 돌립니다. 아, 네, 좋아요. 올라와요. 네. 뒤쪽으로 뜹니다. 마지막 수비에 클리어. 높게 떴어요. 최윤성. 뒤쪽 짧게, 그리고 윤병우. 다시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자, 자, 슬라이딩까지 하지만 김포 FC의 역습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빠르게 빠른 속도, 가죠. 동료 숫자까지 많습니다.
중앙 쪽에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 왼쪽으로 좋아요. 잡아놓고 조양기. 자, 조양기. 조양기. 마지막 박철규. 볼을 안전하게 잡아냅니다. 자, 조양기 선수가 이 측면으로 돌아뛰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좋았는데 자, 지금은 슈팅이 다소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정훈 감독은 6번의 윤상혁 선수를 빼주고 21번의 윤민호 선수를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 중앙 미드필더에서의 창의성 있는 패스가 조금 적었습니다. 따라서 이 창의적인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이 21번의 윤민호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네. 자, 이제 김포 FC는 2명의 윤민호가 현재 경기장에 올라왔고요. 잡아놓고 빠르게 달려갑니다. 김경훈 속도를 살리면서 아, 네, 짧게 좋아요. 슈팅! 아! 이상우 골키퍼의 선방 코너킥으로 진행됩니다. 자, 지금 김경훈 선수가 패스를 줄 줄 알고 순간적으로 네, 지금 이상우 골키퍼와 지금 신경전이 조금 강하게 있는데요. 자, 이 이후에 지금 슈팅 이후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그에 따른 신경전이 또 한 차례 있습니다. 지금 김경훈과 그리고 이상욱 두 명의 선수. 이상욱 골키퍼는 막기 위해 빠르게 나왔고요. 그리고 김경훈은 끝까지 달려가면서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에 두 명의 선수의 충돌, 약간 감정이 격앙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슈팅 이후에 발이 조금 깊었기 때문에 이 부상에 대한 것에 이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욱 선수가. 자, 우선 장순택 주심이 이상욱 골키퍼에게 조금 이야기를 했고요. 주심이 다시 김경훈 선수를 부르면서 다행히도 이제 두 선수 모두에게 카드는 나오지 않았고 구도주의로 조금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선수가 우선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정을 풀고 나서 경기는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네, 골킥 파울이 선언된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저희 양주심이 선수는 계속해서 장순택 주심에게 조금 무언가를 어필을 좀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약간은 어선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가장 득점과 가까운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빠르게 선수들이 좀 침착하게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심판진은 또 김포 FC의 벤치로 향한 것 같은데요. 양주시민의 벤치로 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만큼 굉장히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었던 그런 공격 찬스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항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배 감독이 뭔가 장순택 주심에게 조금 강하게 또 어필을 해봤고요. 지금 대기신과도 이제 이야기를 잠시 나누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이나 이제 양조 시민의 입장에서는 워낙에 득점과 가까웠던 장면이었고 순간적으로 이제 빠르게 봤을 때는 이상호 골키퍼에 맞고 나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코너킥이라는 말을 했는데 우선 코너킥이 아닌 김포 FC의 소유권으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김포 FC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동그랗게 모여서 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그 대화 이후에 팀 분위기가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까지 두 팀 모두 득점 없이 0대0 균형을 계속해서 이루고 있고요. 자, 하지만 확실하게 전반전과는 다른 흐름의 후반전입니다. 그만큼 양 팀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고 이런 치열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두 팀 모두에게 승점 석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볼을 잡고 중앙 쪽에서 또 한 번 기회를 잡는 양주시민 접어놓고 자, 최윤성이 왼쪽으로 빼줍니다. 자, 잘 봤죠? 잡아놓고 살짝 멈칫 그리고 다시 한번 측면 쪽 김여우수와 터치라인 근처에서 잡아놓고 앞에는 박경록 김여우수와 흔들면서 제쳐냅니다. 안쪽으로 투입 원투 패스 좋아요. 자, 크로스까지 네. 공중볼을 잡아내는 이상욱 골키퍼. 자, 지금은 김여우수와 선수가 네. 이 원투 패스를 통해서 이 상대 공간을 노려봤는데 지금은 김포 선수들이 쉽게 딸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윤민호가 왼쪽으로 내줬고요. 강신명 다시 윤민호 이재곤이 짧게 내줍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 양 팀 모두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또 그만큼 빠른 템포의 공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박스 안까지 들어왔어요. 윤민호예요. 윤민호 골라인 근처. 자,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자, 세컨볼. 자, 클리어 확실하지 않아요. 네, 윤민호! 네. 박철효! 윤민호의 슈팅을 박철효가 잡아냅니다. 지금은 양주시민 축구단의 수비수 선수들이 조금 안일했습니다. 이 확실하게 걷어내줘야 되는데 지금은 걷어내는 것이 조금 부정하게 가면서 이 윤민호 선수의 중거리 슈팅까지 한 차례 이어졌습니다. 네. 자, 시간이 흘러갈수록 양 팀의 경기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두 명의 협력 수비 김포FC가 빠르게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중앙에서 윤민호 뒤쪽으로 내줍니다. 김태한. 그리고 이용이 왼쪽으로 전달. 강신명. 이용. 자, 확실하게 이 양주시민의 슈팅 장면 이후에는 확실하게 양팀 모두가 템포를 빠르게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템포를 죽이면서 본인들의 공소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리턴 패스 이용. 왼발로 한 번에 오른쪽 측면 깊숙하게 잘 연결됐고요. 뒤쪽으로 빼줍니다. 또 한 번의 타이트한 몸싸움 양주시민이 볼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전방으로 빠르게 가주면서 좀 받아줄 선수는 마땅치 않았어요. 네, 또 그리고 김포FC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제압박을 잘 가져갔습니다. 네. 깊숙한 원투 패스 수비 뒷공간까지 하지만 이용이 침착하게 이상우 골키퍼에게 연결합니다. 지금 양주시민 선수들은 이 최전방에 최윤서 선수만을 두고 나머지 선수는 굉장히 아랫지역부터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충돌과 함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포FC는 또 교체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아유무가 투입이 됐습니다. 자, 아유무 선수를 투입하면서 김포FC는 굉장히 또 공격적인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도 아유무 선수가 이제 교체로 출전했었고 양주시민은 현승윤이 들어오네요. 자, 현승윤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 중원에서의 기동력, 중원에서의 압박을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왼쪽으로 돌립니다. 강신명. 자, 이렇게 되면 김포FC는 굉장히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 3장을 또 활용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고정훈 감독이 만약 오늘 경기에서 승전 석점을 따지 못하게 된다면 우승 경쟁에 있어서도 조금 적신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김포로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양주로서도 강등권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경기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이 4위권에 있는 팀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포FC는 본인들의 좋은 흐름을 승리로 이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2번의 윤민호 선수가 앞서 근육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저희가 조금 확인을 했었는데 우선 윤민호를 빼주고 아유무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박성배 감독은 심훈섭을 빼주고 현승윤을 투입시켰습니다. 이 지난 경기에서도 교체 투입된 아유무 선수를 봤을 때는 확실히 발밑 기술이 좀 좋은 선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자, 강신명의 왼발은 골문 쪽으로 향하면서 박청효가 쉽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유무 선수가 기존에는 교체 투입이 돼서 많은 시간을 활약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비교적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본인의 능력 그리고 본인의 공격적인 어떤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상훈 골키퍼가 나왔지만 우선 짧게 다시 진행하는 김포FC. 자, 정말 양팀 감독 모두 이 교체 카드를 굉장히 이른 시간부터 활발하게 사용을 하면서 이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스프린트를 가져가고 있는 양 팀이기 때문에 자,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이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정의찬 주종대 수비. 자, 스로인 진행이고요. 양주시민의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정희찬 선수의 움직임을 많이 허용했던 양주라면 후반전 들어서는 이 정희찬 선수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압박을 해주면서 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김태한 왼쪽에 이용
앞쪽으로 밀어준 이후에 강신명 뒤쪽으로 돌립니다. 다시 이용 잡아놓고 왼쪽 측면 강신명의 크로스 자, 살짝 네. 굴절 아웃되기 직전에 박청효가 볼을 살려냈는데요. 지금 그 순간에 조금 큰 충격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민 선수인데 지금 네, 이 크로스가 이 급소 쪽으로 향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호흡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다행히도 우선 이태민 선수가 곧바로 일어섰는데 사실 급소 쪽에 순간적으로 강하게 맞게 된다면 이제 호흡이 잠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의 킥력 또한 굉장히 대단하고 또 강도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 또 그에 따른 충격이 또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청효가 길게 찹니다. 라인아웃 되면서 김포FC의 스로인. 자, 확실하게 양준은 후반전의 컨셉은 이렇게 지키다가 중원에서 전방으로 뿌려주면서 이 측면에는 공격수가 빠르게 침투하는 그런 형식으로 보입니다. 자, 가요 좋아요. 러닝 패스 있어요. 골! 아유무의 슈팅이 빗나갑니다. 아, 그리고 그 아, 슈팅 네. 장면에서 지금 아유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침투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이 들어가는 움직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네. 이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 자, 아유무 선수로 제가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유무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발목이 돌아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이 몸의 밸런스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슈팅을 치렀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조금 접지른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라운드를 이제 손으로 내리시는 장면을 봤을 때 아유무 선수가 지금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게다가 지금 고정훈 감독은 필드 플레이어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 상황입니다. 자,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 직후에 우선 골포스트에 맞고 나왔는데 아유무가 우선 경기장 밖으로 이동을 해서 조금 급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포 입장에서는 이 아유무 선수의 부상 정도가 크다면 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또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제 네. 필드 플레이어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우선 급하게 아유무 선수의 왼쪽 발목에 테이핑을 한 이후에 경기장에 다시 투입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오늘 경기 남은 시간 동안의 흐름을 정말 쉽게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유무 선수가 결국에는 제 컨디션으로 이제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 수적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양주 시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부터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한 다음에 네. 상대의 빌드업을 막아내는 패턴의 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 아유무 선수의 부상은 또 그런 수비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가는 로빙 패스 돌면서 어렵게 패스 시도 박경록의 커버 김효 수아가 끝까지 붙어봤지만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아유무 선수가 필드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0명 대 11명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양주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짧은 순간의 수적 우위를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장성준 해설위원이 이제 아유무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수비적인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전술조차도 모든 선수가 동시에 같이 해야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공격수들뿐만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다 같이 이제 움직이는 압박을 하는 김포 FC이기 때문에 네. 이 한 명의 선수가 비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헐거운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이 반드시 필요한 김포기 때문에 후반전에는 전방에서부터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김포지만 지금 현재 아유무가 조금 부상이라는 큰 악재에 빠졌습니다. 정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더 쫓기는 쪽은 김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이 양주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지금 이 승점 차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고 네. 또 굉장히 비교적 순위가 많이 차이 나는 김포를 상대로 해서 승점 1점 이상 따낸다는 것은 또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김포 FC의 경우에는 밑에서 쫓아오는 팀들의 흐름이 굉장히 요즘 무섭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바로 그- 밑에 이제 네. 천안시와 FC 목포가 있죠. 이 천안 축구단과는 승점 2점 차이고 또 목포와는 3점 차이기 때문에 이 언제든지 한 경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조급하지 않고 선수들이 조금 더 침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현재 천안시와 승점은 석점 차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네, 현재 지금 승점 2점 차이로 김포 FC가 앞서고 있습니다. 박청효가 한 번에 길게 갑니다. 자, 좋아요. 네. 그대로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오늘 경기 이렇게 김포 FC가 무승부로 끝나게 된다면 천안 축구단과는 승점 3점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천안 축구단은 경기를 안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순위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오늘 경기에서의 좋은 결과가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록지상에는 지금 현재 경기 스코어로 이제 승점이 이미 쌓여서 올라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라인 밖으로 아웃됐고 김포 FC의 스로인. 조금 김포 FC 선수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조금 마음이 확실히 급해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패스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부정확한 장면들이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앙 쪽 그리고 왼쪽으로 빼줍니다. 강신명. 중앙 쪽에서 이재권의 패스. 빙글 돌면서 윤민호 그리고 좋아요. 조양기. 자, 네. 마지막에 수비가 발을 뻗으면서 한 차례 막는데 성공합니다. 앞으로 길게 연결. 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이 최윤성 선수가 전방에서 중앙에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좌우 측면으로 돌아 뛰면서 이 상대 수비를 잘 공략해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존의 김포 FC의 공격이 굉장히 잘 될 때는 이 좌우에 있는 스토퍼들까지 전진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 숫자를 뒀었는데 이 오늘은 최윤성 선수가 좌우로 많이 돌아뛰다 보니까 쉽게 이용 선수와 박경록 선수가 쉽게 올라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빼줍니다. 이용. 자, 김태환이 살짝 멈추면서 우선 양주시민은 하프라인 밑으로 이제 모두 내려섰는데요. 순간적으로 변칙적인 압박. 다시 한번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도 아유무 선수가 경기장에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장 밖에 조금 현재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말인즉슨 현재 한 명의 숫자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김포 FC. 또 이제 점점 시간이 후반으로 흐르고는 있지만 아직 남은 시간이 또 많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유무 선수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우선 발목이 조금 돌아가면서 지금 아이싱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그 충격이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측면에서 정희찬 달려갑니다. 터치가 길었고 골라인 밖으로 아웃됩니다. 자, 확실하게 지금 이 부상 변수와 함께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침착하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반면에 양주시민의 경우에는 이 상대의 어수선한 그런 상황을 역으로 노려서 본인들의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 네, 지금 김포 선수 한 명이 또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권 네, 이재권 선수인가요? 선수네요. 네. 오른쪽 발을 조금 붙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는 조금 스터드에 밟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김포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부상자가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조금 부상이 염려가 되는 상황 속에서 어수선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게다가 김포FC로서는 현재 필드 플레이어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한 상황 속에서 아유무의 부상, 한 명의 숫자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김포로서는 현재 굉장히 어려운 경기, 그리고 양주 시민으로서는 우선 승점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격 과정을 봤을 때 오늘 사실 양팀 경기가 골이 나오지 않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네, 분명 양팀 모두에게 찬스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네. 슈팅 찬스나 어떤 공간들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 이 결국에는 이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양팀 모두 아쉬운 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0대 0으로 또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80분이 지나갔고 이제 양팀의 남은 정규 시간은 10분 안쪽. 추가 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골은 나올 수 있는 시간대입니다. 하지만 그 골은 어느 팀에서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뒤쪽으로 돌립니다. 이용. 자, 그리고 아직 또 양주 입장에서는 교체 카드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투입하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선수를 투입하는 것이 어떨까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박청효가 높게 띄웠습니다. 헤딩 커트. 짧게 돌리면서 강신명이 넘어지면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래도 김포가 지금 한 명의 선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주면서 이 한 선수의 빈자리를 굉장히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권도 상당히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주종대 패스. 하지만 다시 가져오는 김포FC 얼리 크로스 갑니다. 아, 네, 좋습니다. 터치 트래핑 좋아요. 네. 조현기. 김석진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곧바로 원터치 연결, 그리고 라인 아, 타고 네. 들어가면서 김효수와의 터치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요. 김포FC의 스로인 빠르게 진행합니다. 양주 선수들도 조금 공격으로 나갈 때 좀 급하게 끊기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나갈 때 조금 더 침착하게 주변 선수를 보고 패스 플레이로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자, 프리킥의 위치를 조정합니다. 짧게, 그리고 중앙 쪽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현승윤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윤민호가 이번에도 짧게 진행합니다. 조양기가 뒤쪽 내준 이후에 안쪽 잘라 들어오면서 이슬찬. 자, 좋습니다. 이용 접어놓고 가볍게 러빙 패스. 아, 좋아요. 트래핑! 자, 들어오는 정찬! 네. 정희찬의 슛은 자, 굴절되면서 아웃됐는데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워낙 그 트랩을 굉장히 잘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정희찬 선수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는 이런 직선적인 패스, 공간으로 넣는 이런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전반과 후반 들어서 이런 적극적인 패스의 시도가 조금은 적었기 때문에 좀 어떤 찬스를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에 전방 쪽 머리에 맞고 높게 떴습니다. 가볍게 패스 연결, 그리고 머리 갖다 대면서 김포FC 조향기의 패스. 왼쪽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신명. 윤민호. 중앙 쪽에서 잡아놓는 과정. 또 한 번 충돌과 함께 반칙이 선언됐고요. 양팀 모두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경기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연속적으로 양주 시민의 반칙이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위치 역시나 세트피스로 또 활용해 볼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한데 조양기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중볼에 대한 경쟁 역시나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렇습니다. 조양기 선수와 이용 선수 그리고 박경록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세트피스 기회를 한번 잘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민호가 준비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강한 몸싸움. 지금은 김태환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지금 김태현 선수도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네. 양주시민 하프라인을 넘어오면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왼발 러빙 패스, 오른쪽 공간이 많습니다. 자, 지금 주종배. 네, 좋아요. 자, 크로스 높게 갑니다. 자, 네. 크로스의 정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김효수아. 자, 이러면 김포의 역습이 네. 패스 나왔습니다. 루즈볼. 어렵게 현승현 네. 달려가면서 이상우 골키퍼. 지금 두 팀 모두의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정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누가 더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주가 또 한번 볼을 뺏어냈어요. 그리고 달려갑니다. 윤병우 마지막 충돌 반칙 네. 뒤늦게 선언됐습니다. 넘어지면서 끝까지 목소리를 높였던 양 팀의 선수들. 자, 그러면서 또 김태한 선수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자, 휘슬을 불면 차라는 제스처까지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위치는 직접 슈팅이 가능한 굉장히 가까운 위치입니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또 파울을 윤병호 선수가 얻어냈습니다. 네. 이 최근 이 5분 사이에 이 굉장히 김포FC의 수비수들의 어떤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고 또 아무래도 선수들의 체력 에너지 레벨 또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비 전환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양주시민 축구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정면에서 바로 앞쪽 또 한번 김석진과 그리고 박동훈 선수가 우선 프리킥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상우 골키퍼가 수비벽 위치를 조정을 하면서 자, 지금은 윤병우 선수가 박동훈과 그리고 김석진에게 뭔가 네. 꼭 부탁한다라는 네.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요. 자, 그만큼 절실한 프리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석진과 박동훈 두 명의 선수 골문에는 이상우 골키퍼. 긴장되는 순간 갑니다. 박동훈 네. 수비벽 굴절. 상당히 아쉬워했는데요. 먼 거리에서 그대로 네. 한번 때려봤습니다. 자, 크로스바 위로 떴습니다. 자, 지금은 킥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면서 이 수비벽에 막히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양주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찬스가 또 한 차례 넘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박성배 감독은 조진 카드 마지막 필드 플레이어를 투입시켰습니다. 또 조우진 선수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갈 수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한번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있어요. 기회 열렸습니다. 빠르게 달려갑니다. 조우진 빨라요. 자, 조진 오른쪽에서 뒤쪽 컷백 패스가 조금 짧았는데요. 네. 자, 굴절이 됐지만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진 측면에서 자, 해봐야죠. 달려가면서 크로스 신호. 네. 수비가 몸을 던져서 막아냅니다. 자, 확실하게 체력이 많이 남아있는 조우진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자마자 한 차례 또 위협적인 움직임을 잘 가져가줬습니다. 자, 지금은 김포FC의 소유권이 선언됐고요. 조진 선수는 이제 우리의 볼이 아니냐 네. 하고 강하게 어필을 또 해봤습니다.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양주시민. 오! 자, 그대로 갑니다. 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장순택 주심은 어느 정도의 몸싸움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판정을 경기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방으로 보내는 프리킥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박청유 선수가 굉장히 또 높은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만약에 박청유 골키퍼의 킥이 한 번에 끊기게 된다면 지금 골문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청유가 가볍게 뛰어줬고요. 자, 세컨볼 그리고 김포가 가져옵니다. 박청유 골키퍼는 빠르게 골문으로 복귀. 오른쪽 측면 몸싸움 과정. 이번에 네. 신찬우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자, 지금은 이 정희찬 선수 돌파를 허용했다면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불가피하게 신찬우 선수가 잘 끊어내줬습니다. 네. 자, 김경훈 선수는 이제 조금 더 뒤가 아니냐, 프리킥의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해달라는 모션을 취했고요. 프리킥 기회 가볍게 빠르게 합니다. 머리에 맞고 뒤쪽으로 떴습니다. 네. 부심의 깃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확실하게 선수들이 양팀 모두가 급해져 있습니다. 네, 박청유가 한 번에 길게 수비가 헤딩으로 끊어줍니다. 아,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는 양팀이 중원을 생략하고 바로 전방을 보는 그런 서로의 공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양 팀의 경기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습니다. 아, 네, 끊겼어요. 끌어냈어요. 그리고 조우진 중앙 쪽 선택, 달려가면서 패스할 동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왼쪽으로 돌아뛰는 선수가 있었는데 판단이 네. 조금 늦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조우진이에요. 그 아, 장면까지 비었거든요. 잡아놓고 오른발. 네. 정확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은 중앙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비었고 이 정확한 슈팅을 노리는 이 박동원 선수의 슈팅 시도였는데 네. 자, 지금은 조금 무게중심이 뒤로 젖혀지면서 공이 뜨고 말았습니다. 자, 사실 박동원 선수가 이제 볼을 잡아놓는 그 자세 자체가 발바닥으로 잡으면서 힘이 강하게 이제 실리는 슈팅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는 임팩트를 잘 가져가야 하는 슈팅 자세였는데요. 오른쪽이에요. 박청유. 양팀 경기 마지막까지 치고받고 있습니다. 자, 정말 경기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치열한 흐름이 양팀 모두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칙 선언과 함께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선수들. 오늘 양팀 선수들의 집중력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유무 선수의 부상과 함께 지금 현재 한 명의 선수가 부족한 김포FC고요. 그렇지만 정말 이 한 명의 선수가 없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동량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는 이런 세트피스 기회 하나하나를 조금 집중해서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의 선수가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김포FC 경기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고, 양주 시민의 입장에서는 현재 리그 선두를 상대하지만 지금 양주 시민은 현재 14위, 굉장히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만 현재 리그 선두팀을 상대로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최고의 모습입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헤딩 뒤쪽 네! 마지막 조향기 오른발 높게 뜹니다. 자, 지금은 니어에서 굉장히 반대로 잘 돌려줬는데 이 조금 불안정한 자세에서 슈팅을 취했기 때문에 또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자, 머리에 맞고 뒤쪽까지 헤딩으로 연결. 이상우 골키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진. 지금 김포 선수들도 모두 지쳤고요. 넘어지면서 양주 시민의 프리킥이 선언됩니다. 자, 확실하게 본인의 좋은 에너지 레벨을 바탕으로 이렇게 파울까지 얻어내주고 있습니다. 자, 조진이 우선 교체로 투입된 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라운드에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은 선수가 바로 조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우진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양주 시민의 역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프리킥을 준비하는 박동훈. 가볍게 러빙 패스. 수비의 헤더. 세컨볼. 김포가 가져옵니다. 자, 이러면 김포의 역습입니다. 자, 슬라이딩. 우선 양주가 한 차례 끊고 갔고요. 곧바로 압박 시도. 이상우 골키퍼 한 번에 전방 쪽 길게. 자, 머리에 맞고 좋아요. 조양기. 중앙 쪽을 선택합니다. 자, 윤민호. 윤민호 접어놓고 네. 다시 뒤쪽. 자, 이제 추가 시간은 모두 지나갔어요. 강신명 왼발 자, 올라갑니다. 헤딩. 네. 여전히 박스 안에서 조양기 짧게. 자, 네.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22 K3 리그 26라운드 경기 양주시민축구단과 김포FC 리그 선두와 그리고 리그 14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 팀의 경기는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정말 이 양팀 선수 모두가 경기 끝나자마자 경기장에 쓰러질 정도로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대단한 활동량을 가져왔던 경기고, 네. 이 양주 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김포의 공격을 굉장히 잘 막아내줬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김포 FC는 이 아유무 선수의 부상과 그리고 약간 공격적인 측면에서 안 풀리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쉽게 또 0대0으로 또 무승부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이번 시즌 정말 사실 리그 과정에서는 실점이 상당히 많았던 양주 시민인데 오늘 김포 FC를 보여준 수비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그동안 양주 팬분들이 양주 시민 축구단에게 바랬던 수비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좋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 김포 FC의 거센 공격을 잘 막아내줬습니다. 자, 우승 경쟁은 더욱더 미궁에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K3 리그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안형진, 도말씀의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했고요. 팬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